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노력하는 김로벨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제가 개발한 KBIX, 즉 버블 지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처음 공개한 것이 2002년 7월이었는데 미국에는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그 위험 신호를 보내는 VIX, Volatility Index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변동성을 측정해서 보여주는데 이게 수치가 너무 올라가면은 변동성이 크다. 즉 급등 급락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굉장히 위험하다, 조심해라 라는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저도 어떤 개인 투자가들한테 이런 경고를 보내는 지수가 있나 찾아봤는데 한국에는 없어서 제가 아예 개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KBIX, 그러니까 버블 인덱스는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거품이 끼어 있느냐 또는 과열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22년 말을 기준으로, 즉 12월 말을 기준으로 제가 다시 한번 측정해 보니까 버블 수준이 아직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수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고위험 수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적에는 자산시장에 대한 투자, 즉 주식을 사거나 또는 부동산을 사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는 올해 들어서 어떤 경기가 나아졌다 또는 경기가 나아질 것 같다, 그런 그 체감이나 또는 전망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고위험 수위가 유지되는 것은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무슨 투자가 전부 대부분들이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 좀 막가파식 심리가 있지 않나, 그런 이제 걱정이 듭니다. 인덱스, 즉 KBIX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구성 요소는 주가 총액, 가계부채, 주택가격, 유동성입니다. 주가 총액하고 가계부채 유동성은 GDP를 기반으로 GDP보다 얼마나 많은가, 그걸 재는 거고, 주택가격은 PIR이라고 해서 Price Ratio, 즉 자기 연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비싼 주택을 사느냐, 그 수치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0서부터 100까지 있는데 제가 구성한 거는 50이 정상이다. 50 이하가 되면 이건 침체가 된 거고, 그리고 80이 넘어가면 상당히 과열이 된 거고, 이게 100이 넘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88.4입니다. 이건 이제 잠정치입니다. 몇 개 구성 요소 같은 거는 정확한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잠정치인데 이게 확정치가 돼도 뭐 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걸 말씀드리면은 2015년도 KBIX 평균이 63.9입니다. 2016년도에는 65.7, 2017년에는 68.4, 즉 요전 정권이 출범한 2017년만 해도 70이 안 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서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70, 19년에는 69.8, 2018년하고 비슷한 수준이죠. 그리고 코로나가 터진 해는 74.8, 그 다음에는 88.5, 그리고 새 정권이 들어서서도 88.6으로 이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5년 이전까지 2015년, 16년, 17년에 비해서 60포인트대를 유지한
때에 비하면 88.4는 굉장히 버블이 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분기별로 보면 역대 최고가 2021년 12월이었는데 90.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집값도 비싸고 주식도 많이 올랐고 가계부채 비율도 높고 그리고 시중의 유동성도 굉장히 많았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명박 정부 시절 5년 동안의 평균이 60이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평균이 63, 조금 올랐죠. 그런데 지금은 88.4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버블이 끼어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주식값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은 정부가 유동성 공급을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면은 21년 12월 즉 역대 최고 이 버블 지수를 기록했을 때 그 M2 기준으로 보면 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M2가 3,613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2년 3월 말에 3,672조 원 늘어났죠. 신정부가 출범하고도 22년 6월 말에 3,709조 원, 그리고 9월 말에 3,744조 원, 그리고 작년 말 3,788조 원입니다. 물론 이렇게 M2가 늘어난 게 정부가 무슨 유동성 공급을 계속 한 건 아니죠. 즉 화폐를 계속 찍어낸 건 아니지만은 유동성 회수를 안 하는 거죠. 금융 위기가 올까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품이 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다시피 미국의 기준금리가 4.75%입니다. 한국은 3.5%죠. 그래서 1.25% 정도 역전이 돼 있죠. 이게 사실은 정상적으로 보면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한 0.5% 내지 0.75%는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외자가 빠져나가지가 않죠. 근데 이걸 못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기준금리를 올렸다간 개인 파산자 또는 기업들의 부도가 늘어날까봐 이걸 못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잘못하면 외자가 빠져나갑니다. 그게 무슨 영향이 있느냐? 우리가 1997년도 IMF 사태에 관해서 국가 부도의 날 하면서 영화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 금융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1994년도서부터 미국이 자기네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죠. 그래서 1995년, 96년 외자가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외환 위기를 맞았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이렇게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을 허용하는 어떤 정부의 그 딜레마가 있는 거죠. 이게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준금리를 올렸다가 혹시나 금융위기를 맞게 될 경우에는 선거 결과가 참 암담할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고육지책으로 지금 이거를 끌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경제적으로는 이건 상당히 위험한 거죠. 보면은 작년에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475억 달러였죠. 그리고 금년 1월만 해도 1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계절적인 요인이 있지만은 그런데도 우리나라 그 달러 대 환율이 1200원 중반대를 유지하고 이렇게 기준금리도 올리지 않고 유동성을 회수하지 않는 걸 보면은 참 앞으로 어떤 결과가 올까 참 걱정이 됩니다. 뭔가 찜찜하면서도 싸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 또는 장기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근에 버블 지수가 88.4라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는 60포인트대였어요. 근데 지금 뭐 거의 뭐 90포인트 대에 육박한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다. 그리고 버블은 빠질 수밖에 없다. 그걸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자산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